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찍어보는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케이스를 네. 공유해 주실 서연쌤. 와. 안녕하십니까. 어떤 인사하는 케이스를 것처럼. 가져오셨죠? 네, 저는 이제 팔꿈치에 대한 케이스를 이번에 갖고 왔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보통 이제 좀 레어한 이 환자 케이스는 되게 신기하다.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니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케이스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팔꿈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케이스 제가 봤던 이제 환자의 대략적인 정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 환자는 여자고요. 그리고 네. 스포츠는 배구. 그리고 팔꿈치. 왼쪽 팔꿈치예요. 그리고 MO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저리가 발생한 이유 아니면 발생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전이 없군요. 네, 기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구 연습을 하다가 연습 중간에 갑자기 왼쪽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다면서 찾아왔어요. 다른 외부 충격이라던가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그 왼쪽 손으로 이제 스파이크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왼쪽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그 상태로 이제 문진을 이제 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팔꿈치에 부상 이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부상 이력은 딱히 없고, 팔꿈치에도 없고, 왼쪽 어깨도 없고, 목 쪽에도 어려워하네. 목이랑 이제 스파인, 스파인에도 그런 이전 부상 이력이 전혀 없어요. 이 친구가 느꼈던 이제 심텀, 증상들을 얘기를 하면 왼쪽 팔꿈치는 60도 정도로 굽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플렉션이 그 60도 이상, 엘보 플렉션이 60도 정도로 이제 굽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60도 이상을 넘기지 못했어요. 넘기려고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앞 통증을 호소를 해서, 그리고 그 왼쪽 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깨부터 이제 델토이드 쪽부터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그리고 포람, 그 아래쪽 팔까지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친구의 팔을 만졌을 때 좀 그러니까 몸을 움찔할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좀 높았어요. 네. 그리고 그 센시티비티랑 이제 통증이 있었죠. 이제 메인 센시티비티나 이제 통증은 바깥쪽, 팔꿈치의 바깥쪽에 있었고, 울나 널브랑 미디얼 사이드, 그러니까 UCL이 있는 그쪽이나 아니면 올레크로논이 있는 뒤쪽, 팔꿈치 뒤쪽 부분에는 아예 통증이 없었어요. 만졌을 때. 그래서 큐비틀 터널, 그러니까 울나 널브가 지나가는 큐비틀 터널 그곳에서도 민감한 정도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손끝으로 오는 다섯 손가락이랑 손바닥 아니면 손등으로 오는 팅글링 센세이션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럴러지컬한 심텀이 보이진 않았어요. 통증도 다 똑같이 느꼈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감각도 건 도대체 언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클리니컬 심텀을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은 다 팔페이션 할 때. 그 ROM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플렉션을 한다거나 할 때는 움직일 때는 통증이 없었고요. 네, 더 플렉션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익스텐션 엘보 익스텐션을 할 때는 이제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는 통증이 있었죠. 아예 거의 뭐가 걸린 것처럼 펴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손끝이나 이제 손바닥, 손등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그런 죄송해요. 페인은 네. 없었고. 그럼 메이저 이슈가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나온 거네요? 그쵸. 메이저 이슈는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과 통증, 전반적인 왼쪽 이제 바깥쪽, 그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통증이 메인 이슈였죠.
오케이, 오케이. 이미지는 엑스레이만 찍었고요. 네. 그 세 개의 뷰로 나눠서 찍은 이제 엑스레이는 다 네거티브였어요. 네. 관절 스페이스도 좋았고 루즈 바디라던가 그런 떨어져 있는 본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모든 게 다 네거티브였고. 이미징은 엑스레이만 찍은 거예요? 네, 엑스레이만.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한 3일 이후에 팀 닥터를 봤어요. 그 팀 닥터는 생각을 하는 게 테니스 엘보를 주장을 했었고요. 팀 닥터로부터 나온 이제 플랜은, 그 친구를 위한 플랜은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일단 하고 관리를 하다가 일주일 이후에도 만약에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관절 가동 범위가 똑같이 안 나오면 MRI를 찍어보자. 저희 모두가 이제 어그리한 이제 팀 닥터와 같이 얘기했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미지가 네거티브란 걸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도와줬던 치료는 그 핫팩을 대고 손으로 하는 매뉴얼 테라피로 소프티슈 릴리즈를 뭐 트래피지어스,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포암 익스텐서까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했고요. 그게 두 번째 네. 트리트먼트고,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널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얼 널브랑 미디언 널브 글라이딩을 하게 시켰어요. 할 수 있을 만큼. 그 글라이딩을 하는 도중에는 통증은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절 가동 범위가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트라이셉스나 바이셉스나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동 범위에서는 아령을 들고 간단한 스트렝스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깨도 스캐플라 무브먼트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 얼마나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게 한 5일 정도 저랑 그렇게 하고 나서 페인은 확실히 통증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5일 이후에 제가 다시 쟀을 때는 엘보 익스텐션이 한 110 정도 나왔어요. 한 90에서 100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리밋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근데 네. 전반적인 그 초반에 그 친구가 느꼈었던 민감성이라던가 전반적인 네. 그 팔에 있는 민감성이라는 그런 거는 확실히 다 떨어졌었고요. 5일 뒤에는. 네. 그리고 10일 뒤에는 한 100, 거의 180 정도 다 나왔어요. 페인 없이. 근데 아직까지 그 터미널 디그리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지금은 그럼 얼마예요? 지금 아직이라는 게 언제?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랑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터미널 디그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친구도 딱히 걱정 안 하고 지금 딱히 MRI를 찍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 지금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런 건 다 풀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스포츠 파티시페이션을 얘기를 하면은 치료를 하고 5일 이후에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 연습을 참여하지 않게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쵸. 근데 그게 맞죠. 5일 이후에 팔꿈치 그 하이퍼 익스텐디드 테이핑을 한 상태로 이제 연습이랑 게임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고 스파이크를 하는 애인데 게임에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괜찮았을까요? 그때는 안 하게 했죠. 네, 포지션 그 친구가 원래 그렇게 스파이크를 많이 안 하는 친구예요. 포지션 자체가. 네네네. 근데 이제 연습을 그때 이전에 이제 이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 연습을 할 때 그 히팅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아하. 근데 그 친구의 원래 포지션은 이제 그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그 오히려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친구여서. 그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복귀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테이핑도 안 하고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테이핑도 안 하고 풀리 그냥 아무 리스트릭션 없이 연습이랑 게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아직까지 터미널 디그리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터미널 디그리라는 게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차이? 다른 한쪽 파라고 비교했을 때 아, 이게 제가 봤던 인터레스팅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그 플렉션 익스텐션 말고도 회전에서는 어땠어요? 회내, 회외. 네. 회전도 좋은 질문입니다. 회전도 봤는데 회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수피네이션, 통증도 프로네이션, 리스는 통증 없고. 네. 인시즌인 거죠? 혹시 몇 살이에요? 인시즌이고 나이는 21살. 혹시 이전에 다른 스포츠 한 것도 있나요? 다른 스포츠는 안 물어봤어요. 컬리지 오고 나서는 배구만. 혹시 그러니까 어깨나 팔꿈치 외에 다른 부상을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 선수에 대해서? 아니, 없어요. 처음 선생님 본 첫 케이스예요? 그럼 이 선수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이 친구 관련된 인저리는, 이 친구는 파텔라 테너나이리스도 없고요. 다른 뭐 텐던, 보통 이제 배구 선수들이 파텔라 테너나이리스 이슈가 많은데, 좀 커먼한데,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없고. 그게 가지고 있던 어떤 크로닉한 것도 잘 없고요. 네. 문제가 그렇군요. 없던 친구였어요. 작년에도. 얼마나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이 뛰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스타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많이 게임을 뛰겠네요. 네. 참여한다고 보면 되죠. 로테이션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이제 쭉 과정을 보셨잖아요. 본인의 진단이라고 하자면 어떤 걸? 제가 처음에 진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클리니컬 다이그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널브 인트랩먼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어느 쪽에 눌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신경인지는 정확히 저도 이제 제가 예상한 거는 레디얼이나 미디언이었는데, 왜냐면 울나 쪽은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를 생각을 해서 널브 글라이딩을 시킨 거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널브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소프티슈 릴리즈 하면서도 나아졌으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몰랐죠, 저도. 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쵸. 지금 뭐 이미지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듣기로는 증상이 이제 네네. 패시브와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나오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뭔가 패시브랑 이제 액티브 둘 다. 그쵸. 패시브까지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더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루즈바디 쪽이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엑스레이에서 네거티브 나오는 게 루즈바디에서는 사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게 네, 네거티브가 만약에 나올 수 있죠. 얼마나. 카틸리지만에 있으면은 CT나 MRI를 네. 봐야 확정이 나는 거라. 음.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더 생각이 되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소프티슈 릴리즈로 나아졌다는 거가 인상 깊긴 해요. 네. 보통은 제가 이제 보았던 연구에서는 루즈바디에서 뭐 수술적인 요법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통증이 안 나아질 경우에 내가 뭐 조인 네네. 모빌리제이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리건이나 다른 이제 텐던 마사지 테크닉 같은 것들 통해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방향이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지금 하신 치료 방향이랑.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 그쵸.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정확히. 그 MRI나 뭐 CT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맞아. 그러니까 소프트 또 티슈 웃긴 거는 이게 관련된. 처음이니까. 네. 그쵸. 네. 근데 또 이 막상 친구한테는 생각해보니까 처음이었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루즈바디면은 뭐 그 전에 염증이 있었거나 뭐 다른 오버유즈가 있거나 뭐 그런 게 걸로 이제 이전에 기전이 이력이 있었으면. 발전됐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저도 오버유즈 상황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스타터고
그리고 막 선수 치고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곧 시니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쵸. 17살이면. 그러니까, 내년이면. 근데 스타터고 경기를 계속 해왔을 거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재발이 네. 되거나 통증이 다시 생기면 MRI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재발하면 네, 당연히 네. 이제 이미지를, MRI를 찍어보겠죠. 재발하면. 그래서 저는 루즈바디로 좀 더 기우는 편입니다. 넓으라고 하기엔 조금, 물론 센시티비티가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네. 이제 만약에 통증의 예민도가 센시티비티랑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다른 인저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까지. 그래서 네. 어떤 다른 통증 혹은 이제 그런 부상 경험이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진짜 좋았던 건 이제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셨잖아요.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누로글라이딩도 다 하시고, 해보려고 했죠. 네. 그쵸. 너브글라이드도 하시고, 이제 조인트 모빌리제이션도 하시고, 소프티슈도 이제 네. 전체적으로 어깨 포함해서 목부터 쭉 네. 내려오셨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미징이 정확히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증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치료할 때는, 물론 타겟을 정확히 찍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치료 그립네요. 재밌겠다. 네? 그리워요, 갑자기. 저는 치료를 안 하잖아요, 요즘. 아, 치료할 일이 없잖아요. 전 사실 치료가 제일 재밌는데. 맞아. 이게 제일 재밌죠. 저는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체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그럼요, 하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정강이가 아프면 정강이만 그 부위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왜 여기가 아플까? 그거를 그쵸.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를 제가 스스로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를 그때까지는 안 찾아봤으니까. 어쨌든 치료는 해야 되니까 그 친구는 나를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뭐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그쵸? 내가 아는 지식 한에서는 최대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다행히 맞아요. 그게 잘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다양한 어프로치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스포츠 면에서는 이제 다행히 이 친구가 나아지는 진도가 좀 생각보다 빨랐어가지고 한 아웃된 게 한 4일? 한 5일 정도 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테이핑으로 리턴 투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학 세팅에 있고, 근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세팅에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히 배구는 어깨와 팔꿈치가 엄청 중요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사실 터미널이 안 나오긴 해서 별로 크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고 쳐도 계속 여기에 어쨌든 디그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임팩을 받으면 이제 숄더로 간단 말이죠, 컴펜세이션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맞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런 되게- 죄책감 없이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서 이거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그게 객관을 되게 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애매했던 케이스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건 또 코치의 이제 퍼스펙티브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 코치의 입장은 얘가 만약에 테이핑으로 연습을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게임도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코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구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 그 게임이랑 이제 연습이랑 엄청 큰 차이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도 근데 공감해요 거기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AT 입장에서는 이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랑 스트렝스가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최대 90%, 그러니까 최저 90%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다른 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를 했을 때 90%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게임 컴피티션에 넣지 않는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다른 리스크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이 친구 때문에 코치랑 한번 알규잉은 아닌데 그래도 디스커션을 많이 디스커션을 했어요. 하셨군요. 네, 디스커션을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한 30분, 40분 정도 얘기를 했죠. 내 입장은 이렇고 이런 이유로 나는 그 친구가 뛰지 않았으면 한다. 근데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배구는 축구랑 뭐 다른 풋볼이랑 그런 거와 다르게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게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미드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 스파이크를 하지도 않는 입장이니까 괜찮을 거다. 그런 비트윈 간에서 그 사이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테이핑을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한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오케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 친구도 시도를 하는 거를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아주 코치랑 딥한 대화를 그럼 지금은 어떤 치료 루틴으로 가져가세요?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은 솔직히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예전 같은 경우는 비중을 이제 베이직한 걸로 갔다면 예를 들어 뭐 히팅 그러니까 그 핫팩이라던가 아니면 널브 글라이딩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티슈가 한 80%였고 뭐 스트렝트닝 엑서사이즈가 20%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핫팩이라던가 이런 소프티슈는 거의 안 하고요. 한 10%? 그리고 이제 거의 80이랑 90%가 널브 글라이딩 그 근력 운동. 그러니까 조금 더 관절이 다 나오니까 근력 운동하고 근데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어깨의 관절. 어깨에 붙어 있는 이제 머슬들을 운동을 하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조인 모빌라이제이션을 최대한 연습하기 전에 항상 하려고 하죠. 조금 더 터미널 디그리가 아직 안 나오니까. 신기한 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면 MWM이라고 그 무브먼트 윗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터미널 디그리가 나와요.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도중에는. 네. 통증 없이. 그래서 이제 패시브는 그래서 그럼 일단 나온다는 거네 이제? 패시브는 나와요. 네. 본인 통증도 없고 그러면 액티브만 안 나오는 거네요? 액티브는 안 나와요. 아직 한 5도 정도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스팀 같은 거는 써보실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요, 이스팀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제 딴에서는 이스팀이 오히려 그 컨트랙처를 그러니까 머슬을 그 스파즘 만들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패시브가 나오고 액티브가 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컨트랙션 이슈의 확률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런 끝디그리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최종까지 이제 이거를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머슬 이슈의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스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스팀 중에서도 아마 러시안 그쪽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액티베이션 그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액티베이션이 된다면 그쵸.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은 걱정을 생각이네요. 하나 덜 수 있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되네요. 재밌겠네요. 네. 치료하고 싶다. 젠장. 치료가 재밌긴 해요. 그렇군요. 저도 이쪽 이런 면에서 재미를 보는, 그러니까 일 재미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도메인 1이랑 도메인 이멀전시랑 진짜 좀 덜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네. 그렇군요. 혹시 저는 대충 이 정도 생각해서
만약에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거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스터디를 조금 찾아봤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레어하게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이제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루즈바디에 의해서 관절이 라이 걸려서 이제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흔한 이유인데,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네. 좀 흥미롭게 봤던 스터디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루즈바디에 의한 거는 피지컬한 이유로 이제 막힌 거잖아요. 그 관절 가동 그죠? 범위가. 근데 네. 이 다른 제가 봤던 스터디에서는 소프트 티슈 컨트럭처,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에 대한 억제, 그러니까 연조직에 의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하드 조직 때문에가 아니라 연조직 소프트 티슈에 의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이유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엘보에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다 엘보에 좀 연조직 그럼 커먼한가 봐요. 어떤 연조직? 이 연구에서 말하는 연조직은 신기한 네. 건 셀 레벨이에요. 그 세포 레벨. 아, 이게 세포- 막 머슬 네. 단위가 리가먼트 단위가 아니라 네, 세포 세포 단위에서 단계에서. 네. 음.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찾은 게 이제 많은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세포 단계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조직에 의해 관절이 굳어지는 이유를.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메인 세 가지 세포가 섬유 모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랑 근섬유 추억 돋네. 이름 근섬유 모세포. 한테 들으니까 더 추억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후딱 설명할게요. 네, 근섬유 네. 모세포, 그러니까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그리고 세 번째 그 커즈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는 세 번째 세포는 마스트셀 세포인데, 이렇게 세 가지 세포가 이런 연조직에 의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외부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몸 안에서 어떠한 충격이 발생해서 뭐야, 상처가 이유도 안 났어요. 나와줘? 너무하네. 예. 그러니까 이유도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어쨌든 셀에서 충격을 받고. 네, 어떤 이유가 됐든 그 머슬이든 뭐 커틀리지든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충격에 가해진 것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되잖아요. 몸 안에서. 네,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가 되면 그 사이토카인 때문에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모세포가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를 나오게끔 한대요. 몸에서. 네. 근섬유 모세포의 그 메인 일은 스카티슈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어깨 50견. 그러니까 유착성으로 생긴 이제 관절 낭염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리걸 핑거, 두피트렌 구축, 그러니까 손가락이 굽어지는 그런 거라던가, 네, 그런 질환에서 근섬유 모세포가 평소보다 훨씬 많대요. 그 피검사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근섬유 모세포가 많이 발현이 되면 관절에 구축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RNA 있잖아요. mRNA. 우리 몸을 만드는 유전자 신호, 그 어깨 50견이라던가 그 두피트렌 구축이라던가 그 조인트의 구축이 발생된 사람이나 동물들한테서 많이 발견이 된대요. 정상인 사람보다.
그러면 그 얘기네요. 선천적으로 50견이나 이런 게 있던 사람은 히스토리적으로도 그게 패밀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유전이 되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가족력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안 물어봤거든요. 오, 흥미롭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자 구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터디에서 말한 게 일반 사람들과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유전자 신호를 비교했을 때, 금섬유 모세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대요. 물질들이 있대요. 따로 또. 오, 그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뭐 TGF 베타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같은 그런 물질들이 물질들을 있군요. 네, 그런 네. 스위치 역할을 근섬유 모세포를 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애들이 mRNA 그 유전자에 더 많이 있대요. 더 많이 발견된대요. 일반 사람들보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두 가지 메인 세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기하다. 다른 또 한 가지 마지막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세포 중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세포는 마스트셀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비만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비만이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이라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마스트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 수치랑 관련이 있는 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상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아까처럼 부상이 생기면은 이 마스트셀이 우리 이 뇌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더 많은 염증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그 염증 신호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금섬유 모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끔 한대요. 몸에서. 그 스카티슈를 빨리 디벨롭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 그 관절 주머니에 있는 흉터 조직, 그러니까 스카티슈가 과도하게 많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관절이 굳고 힘들어지는 이제 관절 섬유화가 쉽게 생긴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이렉트한 임팩이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임팩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수들한테는 반복적인 움직임도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발생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데요?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또 발생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포 단계에서 설명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말을 해보고 저도요.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섬유가 생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 플러스 이제 염증 반응 저희가 흔히 알고 그쵸, 있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그거를 단지 이제 기관이나 소프티슈 단지 그 소프티슈 전체 단위에서 본 게 아니라 딥하게 이제 나눠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50견이 원래 왜 50견이냐면 50쯤 돼서 와서 50견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50견은 그 어떤 석회화나 나이에서도 올 수 섬유 있죠. 네. 그쵸, 있죠. 근데 대부분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쵸, 네. 오버유즈를 오랫동안 쓰고 그렇게 돼서 그게 그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가능하긴 네. 하지만.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게 물론 이해는 되나 얼마나 많은 발생률이 20대의 선수에게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죠. 드문 그러니까 케이스일 것 같긴 연구에 한데. 관해서. 예. 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레어한 케이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석회화가 생겨서 레인저 모션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거를 어느 날 눈 떠서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그 뻣뻣해지는 느낌을 점점 아큐뮬레이트하게 느끼지 않나? 제가 본 케이스는 좀 그랬거든요. 그쵸. 이제 그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개념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쵸. 예, 제가 아예 실전에서 본 것들은 거의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오픈 마인드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쵸. 그러니까 궁금증은 이걸 당연히, 보편화해서 적응을 하고 싶다면, 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서도 저런 게 검증이 돼야 되고 이런 케이스 저런 게 검증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게 있는 거지만 계속 있는 네. 상황이고 그쵸. 거기서 이제 그거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더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되게 좋은 어떤 옵션이 생긴 거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특정하게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보편적인 트리트먼트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한 환자 케이스가 생겨도 그 환자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그쵸? 디테일한 거를 놓치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가족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염증 수치라던가 뭐 이런 피 검사를 했던 기록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본 적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약간 전달이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 보편화한다는 게 이 사람의 네. 이 증상을 보편화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옵션에 넣고 싶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주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석회화의 치료 방법이랑 그다음에 루즈바디의 치료 방법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거를 만약에 ABC의 다이그노스의 그 예상 리스트가 있다면 이게 이 C 중에서 지금 이 석회화가 그러니까 이 연조직이 굳어지는 게 들어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는 거죠. 그 치료 이 방법을 ABC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렇죠. 왜냐면 그게 나의 치료 도구의 선택이 되니까. 저도 근데 완전 공감하는 게 치료 방법 무조건 인디비주얼라이즈 돼야 되거든요. 개인화 돼야 되고 개인의 그 니즈에 맞춰야 되고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 빠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치료사 입장에서 가장 효과 좋게 치료를 하려면 타겟팅을 잘 하는 게 사실 또 큰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리스폰시빌리티 없이 그냥 떠들고만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 그런 입장을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만약에 이 연구와 이 케이스를 연결을 하려면, 가족력 포인트나 아니면은 실제 피검사 염증 수치나 그리고 그 셀 단위의 분석이 들어갔으면 이게 진짜 케이스 스터디죠. 완전. 이제 그쵸. 방금 말씀하신 논문과 그걸 연결하는. 지금은 이제, 이러한 가능성도 있대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이 부상과 연결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적인 포인트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를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은 없는 건 아닌데 패시브가 안 나오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걔는 포스트 설저리 케이스라 좀 다른 범위여서 네네.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케이스여서 재밌었어요. 보면서 저도 찾아보면서 재밌었고 루즈바디도 정말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쵸.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재밌었습니다. 되게 레어한 케이스였어요. 재밌는 케이스였어요. 재밌겠다. 다행히 재밌겠어. 다행히 잘 풀려서 다행이지. 재밌겠다. 박사 그만두시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장으로. 저 현장에 있긴 있어요. 제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치. 좀 슬픈 얘기지만. 소중한 케이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아닙니다. 선수님께서 잘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시즌이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시겠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저의 목표는 일단 터미널 디그리를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으로 일단 최대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 왜냐면 그 다른 리서치에서도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프트 티슈 구축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그쵸.
맞아. 생긴 거라면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아예 평생 동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6개월 이상이 맞아요, 넘어가면 맞아요. 이 상태로.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 아까 너무 말씀하셨던 중요한 이스팀도 일인 것 한번 같아요. 네, 러시안 이스팀도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려고. 맞아요. 네. 제가 저 옛날에 있던 세팅에서 가장 즐겨 쓰시던 이 레인지 오브 모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웨이트 베어링을 한 상태에서 다른 네. 움직임을 주는 동작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들도 맞아요. 예를 들어 푸시업 자세에서 뭐 더 움직임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개발이었어요. 좋은 그래서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지금까지는 움직여잖아요. 웨이트 말씀하신 것처럼 베어링으로는- 체인이니까. 네네. 아니, 말이 안 나와. 지금까지는 다 그 넌 웨이트 베어링으로 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웨이트 그래서 베어링도 닐링하고 지금도 네, 네. 해서 주고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재밌겠다. 나 그만 얘기해야 돼. 이거 너무 말이 자꾸 돌고돌아 같은 것으로 오네요. 아무튼 네, 제 케이스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소중한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저도 케이스를 빨리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아 다음에 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케이스 스터디로 또 찍어보죠. 네, 재밌었어요. 아무튼 모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시즌 엔딩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